소개 감사합니다. 김영학입니다. 저는 심장대권의 인터벤션 하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 시간은 이제 다른 여기 제가 포함된 과가 인포메이션 메디슨인데 우리 카디올로지 젊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다른 일도 하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서 이 카디올로지에 주로 많이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이런 메디슨에 좀 우리 카디올로지 약간 벗어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조금 미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작년에 이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뭐 이런 리포트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미징이 제일 위에 있고 또 심전도 있고 모니터링이 있고 모바일 있고 되게 여기에 있는 그런 AI 응용 분야들이 되게 뭐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결코 못하지 않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리포트에서 그럼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퍼블리케이션된 이런 AI 관련된 논문이 누가 제일 많느냐 하면은 뭐 당연히 예상하시듯이 미국이 1등이고요. 압도적인 1등이고 그게 반 정도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3, 4위는 뭐 있는 3, 4, 5위 비슷하게 있는데 우리가 한 3위에서 5위권 정도가 되거든요. 메디슨 전체에서.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하고는 동그라미 하나 단위가 틀리긴 합니다만은 뭐 숫자로만 따지면 우리가 적어도 메디슨 분야에서 AI 적어도 퍼블리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한 랭킹 5위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이고노시스, 트리트먼트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뭐 많이 하시는 LLM이 있지만 또 제너러티브 AI가 이런 멀티모달 AI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미지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한 이제 뭐 우리 이 뭐 3대 맛집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대 천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AI에 뭐 구글 브레인에 있고 바이두에 있고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인데 자기 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돈도 많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되게 강의를 이렇게 굉장히 이런 한번 찾아보시면은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대가같이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요즘 어디 가서 보면은 AI 학회를 가면은 국적은 다 다른데 사람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참 중국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 그럼 현재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그런 AI의 제품들이 학습 방법이 뭐냐? 뭐 재밌기는 이제 뭐 이런 reinforcement 이런 게 재밌긴 하지만 90% 이상이고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 메디슨 영역은 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KFDA 어프로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95% 정도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고양이 그림 이렇게 막 학습시켜 가지고 고양이 그림 보면 고양이 말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르친 것만큼 하는 거죠. 맥시멈 하면은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런 출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아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은 저희가 아산병원 연구진들이 이제 외공학 연구팀들이 개발해서 기술전해서 이제 회사가 최종적으로 제품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 잘한다는 아니고 사람보다 빨리 한다. 그래서 사람은 10분 걸리는데 얘는 뭐 몇 초 만에 한다. 이제 그게 뭐 이 AI의 기능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런 한 2, 3초 내에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뭐 이렇게 쭉 뭐 다이아메터 스트레스가 얼마고 랭스가 얼마고 MLD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AI 효과는 뭐야?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에큐러시를 올리는 건 아니죠. 사람이 못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이 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겠다. 이제 레이버를 줄이겠다. 이제 그게 주요한 목표고 사실 슈퍼바이저 러닝의 대다수는 사실 목표가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좀 더 아직까지는 메디슨 영역에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런 슈퍼바이저 러닝은 되게 이런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 이 사람들은 레이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르쳐 주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자기가 학습하는 기간도 물론 걸리고 돈도 들지만은 이 학습을 위한 머티리얼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엔지오그래피 같으면 한 10,000명 정도의 엔지오그래피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제가 한다고 가정하면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하루에 몇 개를 그리겠어요. 근데 이거를 10,000개를 그려가지고 가르치려 그러면 사실 읽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허들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얼마나 아이러니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적응시키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했나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레이션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제품화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이런 저희 그 심혈관 조영실에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AI가 이제 읽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그러면 이런 그 AI의 효용성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사실 이런 저 같은 사람은 그 AI 전문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코딩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는 훈수 뜨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 자율주행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든 사람은 전혀 아니고 자율주행 할 때 뭐 당신들이 어디 경상도 어디는 꼭 가봐야 돼 자율주행 할 때 거기는 특별히 힘들어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는 말하자면 역할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 될 거야? 그러면 자율주행 할 때는 뭐 파란불에는 3m 안에 서야 되는 확률이 99% 넘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제가 주로 리서처로서 하는 역할인데 랜더미제이션도 하나 이런 새로운 기술 AI라는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안정민 교수는 이제 이걸 그 OCT 가이드드 PCI와 이런 AI 가이드드 PCI를 보겠다. 이런 식의 랜더미제이션 연구를 생각을 해가지고 스탠드드 미니멀 루미널 에어리어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고 이런 500명, 400명 정도 연구를 했고 어쨌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설에 부합하는 그런 나는인피리어리티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AI가 나는인피리어를 하면은 좋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쓸 수 있나? 누군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나? 또 나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라 가지고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 제보고 해달라 그러면 꼭 하는 얘기는 사실 학회가 이런 기술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려내고 또 써야 될까 이런 연구는 좀 앞으로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서는 이제 또 이런 FFR이라는 것도 이런 엔조 QFR이라는 게 이미 상용화 된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FFR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QCA하고 또 FFR하고 같이 버추얼하게 주면은 아나토미 펑션을 이제 쉽게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이게 뭐 아이부스만큼 못하고 인베이시브 FFR보다 못하겠지만 얼추 비슷한 뭐 이런 확률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 연구인데 제가 그 인공지능 연구실을 같이 공학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CT도 AI CT가 있습니다. 컨버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QCA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있고요. 아이부스도 컨버션한 게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한 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용화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본 건데 어쨌든 이걸 그 매뉴얼 아이부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코리레이션 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매뉴얼 아이부스하고 그 다음에 AI 아이부스 코리레이션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걸 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엔지오그래피 아이부스하고 AI QCA하고 AI CT는 매뉴얼 아이부스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바꾸면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기존의 그런 슈퍼바이저리 러닝을 가지고 학습한 AI들은 결코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 여전히 이런 레졸루션의 문제, 또 디바이스 자체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뭔가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그런 허가를 받는 그런 제품들은 여전히 그 슈퍼바이저런이 가장 많고요. 이건 저희가 또 같이 해본 연구들인데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런 심장은 대부분 신경 안 쓰시잖아요. 뭐 저도 심장내과 의사긴 하지만은 체스트 PA에 혹시 제가 뭐 이퓨전이 있나, 풀모나 이데마가 있나, 또는 혹시 렁너드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뭐라 문제가 나, 사실 그 주로 보잖아요. 체스트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영상학과 교수님과 같이 보니까 이게 렁 디스턴스를, 이게 실루엣 디스턴스를 보고 또 뭐 보드를 보고 이렇게 막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계산식들이나 그걸 생각을 하면은 밸브라 하트 디지즈를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뭐 코리레이션이 꽤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체스트 엑스레이를 에코카디오그래피하고 같이 페어링을 시키고 체스트 PA에 어마어마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보고 와, 저 짓을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한 2년 정도 걸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뭐 이게 또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참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재 기술의 한계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그 로보틱과 연관된 그런 이미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보틱은 미국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현재 그 카디오베스쿨라 쪽에는 더 이상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사용하지는 않고 뉴로베스쿨라만 이제 아직 좀 활용되고 있는 시점이고, 프랑스 회사가 있고 이제 국내에 이런 그 스타트업이 생겨가지고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마 그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마 연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우리 병원에도 이제 조만간에 아마 우리 젊은 교수들이 아마 이런 기술을 써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현재 컨셉은 이런 멀티베슬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다빈치가 이제 우리 병원을 사잖아요. 대부분 병원을 샀는데 살 때 그 동의합니다가 있습니다. 우리 앱 들어갈 때 동의합니다가 있는데, 그 기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 시술 영상들을 다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거부하면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은 다빈치는 독점이기 때문에 뭐 사기 싫으면 말아. 뭐 한국의 병원에 한두 대 더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 회사가 시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가치. 전 세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미케닉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AI를 하는 디지털 회사로 변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가 결국 저는 이제 이런 로보틱의 어떤 이 미래가 아닐까? 지금 현재 가진 미케닉에 넘어서는 걸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가장 그 초기 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지 같아요. 로봇이 막 이렇게 막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시저를 좀 용이하고, 또는 이제 로봇에 최적화된 그런 이미지를 AI를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현재 제품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게 컨셉이라 잠깐 소개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넘어오면은 어쨌든 이런 로봇이 한번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로봇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미지들을 이런 프로시저 인식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가이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슈퍼바이저 러닝, 일종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여기에 접목을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Y가 내비게이션을 트래킹하는 데 있어가지고 컨트라스트를 써야 되지만 컨트라스트 없이 이렇게 내비게이션하는 걸 가이딩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 내비게이션들이 함으로써 우리가 또는 그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Y가 내비게이션 될 때 워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디바이스, 이게 볼룬인데요, 롱 볼룬인데 볼룬을 포지셔닝 하는데 또 컨트라스트 쓰거나 또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내비게이션 트래킹 해준다, 이런 거 뭐 제일 기본적인 거가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AI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생성 AI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드팜은 이제 구글에서 낸 그 의료 특화 LLM인데요. 이런 그 제너러티브 AI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근데 일정 수준까지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미 상당수,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파라미터가 뭐 1조니 뭐 30조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상당 수준은 이미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너러티브 AI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지가 학습하는 과정을 내가 네한테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이미 줄 테니까 그 다음 네가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적응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레이블링 하는데 체스트 PA 그거 하는데 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EMR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적용이 훨씬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카디올로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연구실에서 한 건데, 그러면은 그 LLM이 이제 한번 EMR을 미리 한번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있는 그런 정보를 자기가 전 세계에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알고, 또는 한국에 있는 정보, 뭐 서울에 있는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정보를 알면은 뭐 엔드 스테이지 환자라든지 또는 터미널 환자라든지 뭐 하여튼 또는 레어 디지즈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필요한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매칭해 줄 수 있는 기능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재미있는 게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LLM은 우리가 쓰는 그냥 챗GPT 같은 게 아니고 좀 의료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얘들은 그냥 편견 없이 볼 수 있잖아요. 니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ICD-10으로 환자를 진단하지 말고 네가 그냥 이 환자 풀의 특성을 가지고 환자를 분류해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개는 일치하겠죠.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기준을 기준으로 환자를 클래시파이하고 치료를 하고 진단하지만 그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특정한 우리가 그런 중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환자들, 잘 모르는 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AI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우리 의학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살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어쩌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컨셉이고요. 세 번째는 뭐 그냥 뭐 에코 리포트를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 귀찮은데 좀 리포트까지만 써주고 사인만 하게 해줘.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널스나 또는 의사들이 쓰는 썸머리 같은 것들 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에 특화된 모델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멀티모달이 카디올로지 영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티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대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사용된 모델들은 AI 엔진은 텍스트는 텍스트만 읽고 이미지는 이미지만 읽어요. 이게 섞이면은 다른 모델을 쓰고 이제 그 두 개를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다시 합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그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다 이름 들어보신 거죠. 제미나이도 있고,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썼는데 이런 챗 GPT-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멀티 모델 학습이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공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한꺼번에 때려넣는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우리 지식으로 이렇게 뭐 골라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편한 거 좋아하니까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하게 해봐. 뭔지 모르겠고 다 넣어봐.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이제 PCI 레지스트리 환자 엔지오도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엔지오그래피 다 넣어. 난 모르겠고 그냥 다 집어넣어. 좌우지간 다 넣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텍스트들이 페어링된 텍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집어넣고, 이게 멀티 모델이죠. 다 넣어가지고 그냥 환자를 한번 예측해봐. 뭐 이런 그러면 이게 모델이 증가되면은 예측력이 좋아진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그래서 실제로 의료회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설명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기술적인 거를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런 제공하지 못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없는데 얘는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미나이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의가 있어가지고 메디컬 AI의 챌린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줘. 그럼 표로 쫙 만들어줍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애니제임 AI의 논문을 실었어요. 저희 그 논문을 하나 퍼블리시했는데 뭐냐하면은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 그 이런 이거는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건데요. 그래 학습시키고 난 뒤에 질문을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막, 복잡하다기보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막 질문 아닌 질문 막 집어넣으면은 막 기호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막 있다가 그 이 환자 정보나 의사 정보를 탁 내뱉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죠. 이제 이런 이슈가 전혀 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이 LLM에 막 개인정보 넣고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에픽이라는 미국 EMR 회사에서 에픽 sepsis 스코어라는 거를 고안을 해가지고 미국 병원이 한 5년 동안 썼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측도가 50%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통계보다는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방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제 또 마찬가지 이번에는 챗GPT한테 제가 오늘 내가 세션의 그 결론이 뭐야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쭉 해줬거든요. 굉장히 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챌린지도 있고 뭐 쭉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들이 저는 이제 다른 과들도 쭉 보니까 제가 영상화학과는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코딩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뭐 머신이 굉장히 돼 있고, 그게 이제 그다음 쭉쭉 넘어오는데, 제가 카디올로지도 비교적 이제 그런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빠른 과 같아요. 그게 아마 이미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도 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리서치도 하시고 또 임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